신부전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과연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의사의 경고입니다. 절대 양배추를 이 세 가지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수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실수를 저지르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양배추는 늘 가장 순하고 가장 안전한 채소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 양배추가 있죠. 위가 아픈 사람은 속을 달래기 위해 양배추를 찾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싶은 사람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양배추를 먹습니다. 특히 건강을 염려하시는 어르신들은 양배추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이라고 더욱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양배추는 올바르게 먹을 때만 진정으로 좋습니다.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생각보다 빨리 신장과 혈관을 약화시키는 숨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50세 이상의 한국 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부분이 이 채소는 해로울 리 없다는 생각으로 습관적으로 양배추를 드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끄럽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위장처럼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강한 심장 박동으로 몸의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소리 없이 나빠집니다.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숨이 가빠지며 소변에 거품이 많아질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양배추를 신장에 독이 되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식품이 모두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가정의 아침 식사에 등장하고 한국식 저녁 식사에 자주 나오며 심지어 치료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은 거의 모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경고들을 더욱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이 양배추와 잘못 결합되면 결과는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신장이 혈액을 더 느리게 여과해야 하고 혈관이 더 쉽게 막히며 혈압이 조용히 올라가는데 여러분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만성피로, 식욕 부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도 그 원인이 매일의 식사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이제 양배추가 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절대 양배추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식품, 많은 사람들의 신장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부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만 잘못해도 뚜렷한 증상 없이 여러분의 신장과 혈관이 매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위험식품, 고온 추출, 양배추즙. 먼저 많은 분들이 마시면 바로 건강해진다고 믿는 주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양배추즙이 진하고 뜨거울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양배추가 고온에서 끓여지거나 열을 발생하는 기계로 착즙될 때 비타민 U, 폴리페놀, 소화 효소와 같은 가장 중요한 영양소 대부분이 파괴됩니다. 몸은 더 이상 위를 돋거나 염증을 막는 물질을 받지 못하고 그저 진하고 소화하기 약간 어려운 섬유질, 혼합물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마셨을 때 특히 소화계가 약한 50세 이상인 경우 너무 진한 주스는 쉽게 복부 팽만감, 트림,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화불량이 신장이 평소보다 더 많은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영양가 있는 것을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은 과도하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2세 박순자님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친구들로부터 양배추즙이 위장에 좋은 신의 약이라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진한 즙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복통, 복부 팽만감, 무거운 걸음걸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이 부담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의사가 식단에 대해 물어본 후에야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할수록 좋다, 뜨겁게 마시나 차갑게 마시나 똑같다, 몸에 좋은 건 마시는 건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2배로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훈은 매우 명확합니다. 양배추즙을 드시려면 50도를 넘지 않는 저온 착즙을 선택하십시오. 속이 약할 때 마시지 말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신장 질환자는 평소 양의 절반만 마시고 반드시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식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잘못된 섭취, 간접적으로 신장에 해를 끼침. 양배추에 갑상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 활성 물질군 고이트로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생으로 많이 먹을 때 그렇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이 약한 사람들, 비록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가벼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 할지라도 생양배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 활동이 더 느려지게 됩니다. 갑상선이 약해지면 몸 전체의 신진대사 시스템도 함께 느려집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데 엔진 출력이 감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혈액 속 노폐물 처리도 느려지며 혈액여과 기관인 신장이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에 수분이 정체되기 쉽고 혈액 순환이 어려워져 다리 부종, 손 부종, 몸의 피로를 유발합니다. 저는 매우 전형적인 사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55세 김철수님입니다. 빨리 체중을 줄이고 싶어서 매일 생양배추를 때로는 큰 접시 하나 가득 드셨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손발이 약간 붓기 시작했고 눈이 흐릿해졌으며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았고 혈액여과 과정이 느려져 신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으로 먹는 것이 찐 것보다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찐 양배추는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는 활성 물질을 40%에서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벼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도 체중 감량을 위해 생양배추를 많이 드시려고 합니다. 가장 올바른 방법은 만약 여러분이 갑상선 문제가 있거나 의심된다면 하루에 50, 70 정도의 소량을 섭취하고 항상 생으로 먹는 것보다 찐 양배추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식품, 양배추와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의 결합, 그리고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세 번째 위험은 아스피린이나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면서 양배추를 먹는 것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하며 이 비타민은 신체의 자연적인 혈액 응고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이것이 전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약효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신체는 작은 혈전들을 형성하기 쉽습니다. 이 작은 혈전들은 즉시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혈류를 따라 흐르다가 신장의 작은 혈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장 혈관이 막히면 혈액여과 과정이 감소합니다. 어르신들은 더 피곤하고 더 붓고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73세 이영호님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매일 양배추, 김치를 즐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치료를 시작하고 항응고제를 처방받은 후에도 이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불과 몇 주 후 검사 결과 항응고제 사용 시 중요한 지표인 INR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신장 혈관 막힘을 의심하고 그에게 입원 관찰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또는 어릴 때부터 먹었는데 무슨 문제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변하고 약이 변하면 여러분의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양배추를 일반적인 채소처럼 드실 수는 있지만 주스나 진한 스무디와 같은 농축된 형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단에 변화가 있다면 적절한 지도를 받기 위해 의사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셨다시피 양배추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공유한 세 가지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세 가지 숨겨진 함정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피한다면 양배추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갈 것입니다. 위를 보호하고 장을 청소하며 혈관을 돕고 신장을 매일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양배추가 잘못 결합되었을 때의 위험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는 양배추가 왜 수천 년 동안 칭송받고 여러 문화권에서 장수 식품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배추에는 무엇이 특별할까요? 저와 함께 과학적 근거로 들어가 봅시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양배추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의 위를 달래고 정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채소로 기록에 등장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현대적인 의료 장비가 없었지만 관찰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배가 아플 때 양배추를 먹었고 잠을 못 잘 때 양배추를 쪘으며 먹을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양배추가 치유의 성격을 띤 음식으로 여겨진 이유입니다. 한국에서도 양배추는 민간요법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옛날 의원들은 종종 찐 양배추를 열을 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즉, 몸의 염증을 줄이고 소염 작용을 하여 머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힘든 일을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맵고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위 손상을 막기 위해 양배추를 먹으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양배추가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며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경험일 뿐일까요? 현대 과학이 더 자세히 연구했을 때 그들은 양배추가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 점막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 영양소입니다.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한국인들의 위 점막은 종종 매우 빠르게 손상됩니다. 비타민 U는 보호막처럼 작용하여 위를 진정시키고 매일 천천히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양배추에는 또한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그룹입니다. 쉽게 말해 폴리페놀은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불꽃을 끄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불꽃들은 혈관을 경직시키고 피부에 주름을 만들며 신장이 더 많이 일하게 만듭니다. 양배추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만성염증 문제를 덜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를 예방하며 피부 탄력을 돕는 데 필요한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혈액 응고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양배추에 있는 두 종류의 섬유질, 수용성과 불용성은 장을 더 깨끗하게 하고 배변을 규칙적으로 하며 독소가 혈액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줄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점은 양배추의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인 칼륨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는 한국인들에게 양배추는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균형자가 됩니다. 녹색 양배추는 더 부드럽고 단맛이 나서 위가 약한 사람에게 적합하고, 보라색 양배추는 혈관 탄력을 돕고 노화 방지에 더 강력한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두 종류를 번갈아 가며 드시면 훨씬 더 포괄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 양배추를 40세 이상에게 거의 필수적인 식품으로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는 약해지고 변비가 지속되며 혈관은 탄력을 잃고 신장 기능은 10년마다 약 10%씩 감소하며 소화기 계통의 암 위험은 상당히 증가합니다. 양배추는 중년 및 노년층이 가장 흔히 겪는 문제들에 정확히 작용합니다. 따라서 저렴하고 구하기 쉬우며 건강에 좋으면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다면 양배추가 바로 최고의 후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양배추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효과적인 영양소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5가지 가장 큰 이점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양배추가 장수식품이라 불릴 만하고 40, 50세 이상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식품이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점은 위장과 소화 기능의 강화입니다. 양배추처럼 위점막을 재생하는 능력을 가진 식품은 많지 않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는 부드러운 보호막처럼 작용하여 위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손상 후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양배추의 섬유질은 유익균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특히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위염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점은 간접적인 신장 지원입니다. 장이 깨끗하고 노폐물이 규칙적으로 배출되면 신장은 너무 많은 독소를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배추의 폴리페놀은 또한 전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염증은 신장 질환을 포함한 많은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양배추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보통 피부가 더 밝고 배가 가벼우며 몸이 상쾌하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 이점은 혈관 강화 및 혈압 안정입니다. 양배추의 칼륨은 자연스럽게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짠 음식을 드시는 한국인들은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균형 잡기 위해 칼륨 보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보라색 양배추에는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드는 안토시아닌이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장수의 기초입니다. 네 번째 이점은 암 예방입니다. 양배추에 있는 인돌인돌과 설포라판, 술포아판과 같은 특별한 물질은 신체가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대장암 발병률이 더 낮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흔한 질병이므로 식품을 통한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점은 피부 미용 및 노화 방지입니다. 양배추의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를 밝고 탄탄하게 유지합니다. 양배추의 베타카로틴은 또한 어르신들이 쉽게 영향을 받는 햇빛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이점들은 양배추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건강의 기초가 되는 음식이며 어르신들의 자연 보약이고 올바르게 먹으면 매일 몸이 더 가볍고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양배추가 좋다는 것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배추를 올바른 식품과 결합하여 그 힘을 몇 배로 늘리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양배추와 가장 잘 맞는 3가지 식품, 신장을 건강하게 하고 장을 깨끗하게 하며 혈관을 통하게 하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과, 양배추의 황금 파트너.
만약 양배추와 함께할 가장 적합한 과일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사과를 선택할 것입니다. 사과와 양배추는 완벽한 상호 보완적인 한 쌍과 같으며 각각은 노년기 건강에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사과에는 펙틴이 매우 풍부한데 이는 대장을 매우 효과적으로 청소하는 능력을 가진 수용성 섬유질의 일종입니다. 펙틴이 대장으로 들어가면 부드러운 빗자루처럼 작용하여 오랫동안 쌓인 오래된 찌꺼기를 깨끗하게 쓸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찌꺼기들이 배출되지 않으면 독소를 생성하여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배를 팽만하게 하며 특히 신장이 더 많은 독성 물질을 처리하게 만듭니다. 대장이 깨끗해지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더 가볍게 일하게 됩니다. 사과에는 또한 폐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퀘르세틴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질이 종종 불안정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추울 때 기침, 호흡 곤란, 칩시거림을 겪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를 규칙적으로 드시면 신체가 오염된 공기에 대항하는 것을 돕습니다. 사과와 양배추가 완벽한 한 쌍이 되는 이유는 사과의 비타민 C가 양배추의 귀한 성분인 인도를 신체가 더 잘 흡수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인돌은 위와 장에서 비정상적인 세포 형성에 대항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소화기 계통에 암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이 두 식품이 함께 결합하면 위를 돕고 해독을 강화하며 변비를 줄이고 혈중 지방을 감소시키며 콜레스테롤이 낀 혈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마시는 사과, 양배추 주스 한 잔은 하루 종일 몸을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만성 변비로 고생하며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일주일에 3잔의 이 주스를 마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배변이 쉬워지고 배가 더 이상 팽팽하지 않으며 잠도 더 잘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면 사과와 양배추를 결합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매우 감사할 것입니다. 이 자몽, 혈중 지방을 막는 무기이자 피부 미용제. 사과가 위와 장의 친구라면 자몽은 혈중 지방, 체중, 피부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자몽에는 내장 주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막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 중 하나인 리코펜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부, 간 주변, 심장 주변에 과도한 지방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리코펜은 신체가 이러한 종류의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주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입니다. 자몽에는 또한 피부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고 노화의 징후에 대항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피부는 건조하고 칙칙해지기 쉬우며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자몽의 베타카로틴과 양배추의 비타민 C는 칙칙한 피부를 더 밝고 탄력 있게 만드는 듀오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몽은 신맛이 나서 위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몽이 양배추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자몽의 자연적인 산성도를 중화시켜 위가 자극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혈중 지방을 줄이기 위해 자몽을 먹고 싶지만 위가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양배추와 결합하면 자몽은 먹기 쉬울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더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일주일에 3번 양배추, 자몽 스무디 한 잔은 혈중 지방을 줄이고 혈압을 개선하며 간을 가볍게 하고 피부를 더 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한국 중년들이 적용하고 있는 부작용 없는 자연스럽고 안전한 지방 감소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가 나오거나 혈중 지방이 높거나 단순히 더 밝은 피부를 원한다면 양배추와 자몽을 결합해 보세요. 결과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3. 바나나, 에너지 탱크이자 간,
신장 해독 도구. 바나나는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양배추와 결합했을 때 바나나가 간과 신장을 위한 자연적인 해독 기계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나나는 부드러운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소화에 매우 좋습니다.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기 쉬운 단단한 섬유질과 달리 바나나의 섬유질은 부드럽고 변을 매끄럽게 하며 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변이 너무 오래 남아 있으면 독소가 혈액으로 다시 들어가 심장이 더 많이 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바나나에는 또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짠 식단을 가진 한국인들은 나트륨과 칼륨 사이의 불균형으로 고혈압에 걸리기 쉽습니다. 바나나는 필요한 칼륨을 보충하여 신체가 자연스럽게 혈압을 조절하도록 돕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나나와 양배추를 함께 갈면 매우 강력한 간신장 해독 듀오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양배추에는 간이 독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인돌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는 에너지를 보충하고 신장이 혈액을 더 잘 여과하도록 돕습니다. 결합하면 이 두 식품은 내장 기관을 위한 구조대와 같습니다. 저는 가벼운 지방간이 있고 식후에 자주 피곤해하는 68세의 최동식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알아보고 일주일에 3번 바나나 양배추 스무디를 마시게 했습니다. 2달 후 그는 몸이 더 가볍고 배가 덜 팽팽하며 잠을 더 깊이 잔다고 말했습니다. 제 검사에서 그의 간 수치는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공로가 스무디 한 잔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몸이 둔하고 식후에 자주 피곤하거나 신장 부위의 허리 통증을 느낀다면 바나나, 양배추, 스무디를 시도해 보세요. 이것은 간과 신장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양배추를 드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배추가 불편함을 유발하거나 특별한 조정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은 양배추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선 복부 팽만감이 생기기 쉬운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장에서 발효되기 쉬운 물질군이 포함되어 있어 장이 민감한 사람들이 복부 팽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그룹에 속한다면 먹기 전에 양배추를 약 3분간 찌십시오. 열기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는 물질의 양을 줄여줄 것입니다. 양배추 요리에 생강을 조금 추가하는 것도 배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50세 이후에 매우 흔한 소화 효소가 부족한 분들입니다. 소화액이 약해지면 생양배추를 먹는 것이 속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조언은 양배추를 따뜻할 때 드시는 것입니다. 샐러드든 스무디든 먹기 전에 양배추를 가볍게 처리하여 강한 수축을 유발하는 차가운 상태로 드시는 것을 피하십시오. 세 번째 그룹은 옥살산염,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일정량의 옥살산염이 있으며 높지는 않지만 결석에 민감한 사람들이 반응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석을 앓은 적이 있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 물을 한 잔 더 마셔서 옥살산염이 희석되어 쉽게 배출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그룹은 급성 위통을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위가 염증 상태일 때 생양배추를 먹는 것은 손상된 점막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위가 안정될 때까지 양배추를 쪄서 부드럽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몸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명확히 알면 양배추는 더 이상 여러분을 걱정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몸의 회복을 돕고 위를 편안하게 하며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신장을 매일 더 가볍게 만들어주는 친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양배추에 맞는지 아닌지를 알았다면 다음 단계는 올바른 조리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양배추는 매우 좋지만 잘못 조리하거나 잘못 찌거나 잘못 자르면 영양소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됩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전문가처럼 양배추를 조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옛날 우리 조상들과 오늘날의 영양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하는 비결을 공유하겠습니다. 양배추는 너무 오래, 너무 강한 불로 조리하지 말고 딱 익을 만큼만 조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의 비타민 U와 귀한 물질들은 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1, 2분 정도 빠르게 찌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양배추가 살짝 부드러워지고 여전히 선명한 녹색을 유지하며 은은한 향이 날 때, 바로 그때가 영양소가 가장 온전하게 남아있는 순간입니다. 만약 샐러드를 좋아하신다면 양배추를 가볍게 섞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식초나 너무 신소스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년에는 위가 보통 더 민감합니다. 약간의 부드러운 식초는 좋지만 너무 많으면 위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한 간장이나 담백한 참기름, 한 작은 스푼이 더 적합한 선택입니다. 소화가 어렵거나 병에서 회복 중인 어르신들에게는 양배추 수프가 훌륭한 선택입니다. 수프를 끓일 때 부드러운 양배추는 소화하기 쉽고 속이 편안하면서도 특유의 담백한 맛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배를 따뜻하게 하고 먹기 쉬우며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60세 이상의 한국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또 다른 좋은 섭취 방법은 백김치나 물김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소금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한국인들은 짠 음식에 익숙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은 예전처럼 많은 소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싱겁게 만든 백김치는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우면서도 신장이나 혈압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양배추 보관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자른 양배추를 냉장고에 너무 오래 두지 마십시오. 48시간 후에는 비타민 함량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마른 종이 타월로 싸서 시원한 칸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양소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매번 먹을 만큼만 자르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조리는 올바른 양, 올바른 시간에 먹는 것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과 어르신은 필요한 양배추의 양이 다르며 아침에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양배추를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흔히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배추도 다른 모든 음식과 마찬가지로 양이 핵심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에 70에서 150개의 양배추를 드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양은 신체가 비타민, 섬유질,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키지 않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이 약하다면 하루에 약 50g로 줄이십시오. 이렇게 적은 양이라도 장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것은 한국의 많은 의사들이 경증 신장 질환 환자에게도 권장하는 수준입니다. 먹는 시간 또한 중요합니다. 대장을 개선하고 변비를 줄이고 싶다면 아침에 양배추를 드십시오. 섬유질이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켜 대장이 부드럽게 깨어나도록 돕습니다. 점심은 소화계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므로 약간 더 많은 양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신체가 쉽게 흡수하고 속이 무겁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줄여야 합니다. 밤이 되면 소화가 느려집니다. 양배추는 좋지만 섬유질이 많아 늦게 먹으면 복부 팽만감, 수면 방해를 유발하고 신체가 쉬어야 할 때 장이 많이 일하게 만듭니다. 시간만 조절해도 양배추의 효과는 2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적절한 섭취량을 알았다면 이제
양배추를 자연 보약으로 만들 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려온 부분입니다. 올바르게 조리하면 양배추는 좋은 식품일 뿐만 아니라 자연 보약처럼 작용합니다. 저는 중년 및 노년층에 적합하고 몸을 가볍게 하고 해독하며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3가지 레시피를 공유하겠습니다. 레시피 1. 양배추와 사과, 생강, 혈관을 청소하고 피로를 날려버리세요. 만약 여러분이 손발이 자주 차갑고 밤에 저리거나 일어설 때 가볍게 어지럽거나 의사로부터 혈관 탄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 레시피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서양 약도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매우 친숙한 3가지 재료의 조합입니다. 생강은 오랫동안 한국 전통의학에서 기혈을 따뜻하게 하는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혈액순환을 더 원활하게 하고 혈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인 손발, 차가운 증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장내에 과도한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 체내로 다시 흡수되는 것을 막는 수용성 섬유질인 팩틴을 공급합니다. 이것이 영양 전문가들이 혈관 청소를 돕기 위해 사과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위 점막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U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3가지 재료가 함께 어우러지면 혈관 속먼지를 쓸어내는 능력을 가진 음료를 만들어내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하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군대도 더 효과적으로 활동하게 합니다. 조리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기술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단단한 섬유질을 부드럽게 하고 신체가 더 쉽게 소화하며 복부, 팽만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양배추를 1분간 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양배추를 사과 1개, 얇게 썬 생강 몇 조각과 함께 믹서에 넣으십시오. 혈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탕이나 우유는 첨가하지 마십시오. 속이 가벼운 아침에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 2주만 지나면 변비, 피로, 손발 저림을 겪던 분들은 매우 뚜렷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몸이 더 가벼워지고 배변이 쉬워지며 손발이 더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급성 위궤양을 앓고 있다면 자극을 피하기 위해 생강의 양을 아주 적게 줄이십시오. 레시피 2. 양배추와 자몽, 당근, 혈중 지방 감소, 피부 미용 및 노화 방지. 이것은 50세 이후에 많은 한국 여성들이 특히 좋아하는 레시피입니다. 자연스럽게 혈중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효과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자몽은 내장 지방 감소에 관한 연구에서 유명한 과일입니다. 자몽의 분홍색 과육에는 신체가 심혈관의 가장 위험한 지방인 복부 주변에 과도한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피부를 더 밝게 하고 칙칙함을 줄이며 나이가 들었을 때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어르신들에게 당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라고 권장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레시피에서 양배추는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자몽 소화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자몽은 약간 신맛이 나서 약한 위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찐 양배추와 함께 결합하면 맛이 조화로워지고 신체가 영양소를 더 쉽게 흡수합니다. 이 레시피는 혈중 지방이 높거나 피부 개선을 원하는 50세 이후의 여성,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체중을 줄이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3주 만에 피부가 밝고 매끄러워지고 허리 둘레가 가벼워지며 하루의 에너지도 증가했다고 피드백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그룹이 있습니다. 심한 위험을 앓고 있거나 의사가 자몽을 피하라고 지시한 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 경우 적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레시피 3. 양배추와 바나나, 견과류 우유, 간, 해독 및 신장 강화 듀오. 만약 여러분이 자주 몸이 무겁고 식후에 쉽게
나른해지거나 잠을 깊이 못 잔다면 이 레시피가 매우 적합합니다. 신장이 약하거나 간 기능이 비효율적인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바나나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소화가 매우 쉬운 과일입니다.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여 피곤하거나 잠을 설친 후에 신체가 빠르게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바나나는 부드러운 섬유질 덕분에 배변을 더 쉽게 하도록 돕습니다. 견과류, 우유, 아몬드유, 두유 등 동물성 우유를 대체하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속이 편하고 복부 팽만감을 덜 유발하며 위에 압력을 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와 양배추와 결합하면 견과류 우유는 부드럽고 마시기 쉬운 질감을 만들어내어 어르신들에게 적합합니다. 이 레시피에서 양배추는 간과 신장을 위한 부드러운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양배추가 간의 독소 제거를 돕고 신장의 혈액 여과를 지원하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소가 줄어들면 몸은 더 가볍게 느껴지고 정신은 맑아지며 잠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양배추를 1분간 찐 다음 잘 익은 바나나 1개와 적당량의 견과류 우유와 함께 갈아주세요. 이 음료는 아침이나 몸이 피곤하고 많이 먹고 싶지 않을 때 마실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거나 신장이 약하거나 간에 독소가 쌓인 사람들에게 모두 적합합니다. 그러나 설사를 하거나 장이 너무 민감한 사람들은 바나나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레시피를 잠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3가지 레시피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적절한 조리법과 섭취량과 결합하면 양배추는 더 이상 식탁 위에 익숙한 채소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매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조용한 의사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레시피들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양배추가 아무리 좋아도 조금만 잘못 먹으면 이 점은 크게 줄어들고 심지어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양배추를 먹는데 왜 위는 여전히 불편하고 신장은 피곤하며 혈압은 여전히 높은가요? 라고 말하는 50세 이상의 많은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이 어떻게 드시고 있는지 물었을 때 그 대답은 저에게 즉시 원인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생양배추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생양배추가 많은 영양소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섬유질은 상당히 단단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건강한 장은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생양배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장에 가스가 차고 배가 팽팽하게 불편하며 위가 자극받게 됩니다. 양배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섭취 방법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소화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짠 양배추 김치를 드시는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김치를 좋아하며 그것은 음식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김치는 보통 매우 짜고 50세 이후의 신장은 매일 많은 양의 소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3번 이상 짠 양배추 김치를 드신다면 신장이 과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혈압 상승과 혈관 경직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양배추가 위장약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양배추에는 위장에 매우 좋은 비타민 U가 있지만 심한 궤양 단계에서는 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배추가 위를 치료한다는 말을 듣고 약을 끊고 매일 양배추만 드십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양배추는 회복을 돕지만 병이 심각한 수준일 때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설탕이 많이 든 병에 담긴 양배추 주스를 마시는 것입니다. 슈퍼마켓에 많은 제품들이 양배추 주스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설탕, 향료, 방부제가 섞여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주스를 자주 마시는 것은 신장을 더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혈당을 높이고 혈중 지방을 증가시키며 간이 더 많이 일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늦게 양배추를 드시는 것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소화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양배추를 드신다면, 특히 생으로 먹거나 많은 양을 드신다면 몸이 소화하기 어려워져 복부 팽만감, 역류,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 낮은 수면은 다음날 신장과 심장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급한 것들 중 하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몸이 양배추의 모든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즉시 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양배추 식단이 적절한지 알기 위해 신체는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양배추에 맞는지 또는 맞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5가지 징후를 인식하여 시기적절하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배변이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종종 변비, 건조하고 어려운 배변으로 고생합니다. 양배추를 적절하게 드시면 변이 더 부드러워지고 대장 활동이 더 규칙적으로 됩니다. 이것은 장이 회복되고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징후는 배가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식후에 무거운 느낌이 없고 복부 팽만감이 없으며 위에 남아있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 가벼움은 위와 장이 양배추를 편안하게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징후는 역류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입니다. 위점막이 양배추의 비타민 U에 의해 진정되면 가슴에 타는 듯한 느낌, 트림, 속쓰림 상태가 줄어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2주 만에 뚜렷한 개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양배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체는 경고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만약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 복통 또는 다리와 얼굴에 가벼운 부종이 나타난다면 너무 많이 드셨거나 잘못된 시간에 드셨거나 신장이나 갑상선 문제가 있는 그룹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너무 위험하지는 않지만 신체가 더 적합한 다른 섭취 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아가기 위해 저는 장수식품인 양배추를 신장과 혈관에 부담이 되게 만들 수 있는 3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50세를 넘어서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는 열쇠이므로 부디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영상 시작부터 저는 양배추를 건강식품에서 양날의 검으로 만드는 3가지 종류의 식품 또는 3가지 건강상태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신장질환, 고혈압, 혈관질환에 걸리기 쉬운 50세 이상의 한국인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첫 번째 위험그룹은 바로 고온 추출 양배추즙입니다. 너무 뜨겁게 조리하면 양배추의 중요한 영양소 대부분이 사라지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고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농축된 섬유질만 남게 됩니다. 양배추는 좋지만 뜨겁게 끓인 주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의심되는 분들입니다. 갑상선 활동이 약해지면 신체가 느려지고 신진대사가 감소합니다. 생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이 상태를 악화시켜 신장의 혈액여과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먹기만 해도 신장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아스피린이나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자연적인 혈액 응고를 돕는 물질인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지만 항응고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는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약효를 감소시키고 작은 혈전 형성 위험을 높입니다. 이 혈전들은 이동하여 신장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할 3가지 그룹입니다. 고온 주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그리고 항응고제 복용자. 이것들은 양배추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 사용하면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양배추는 어르신들을 위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부드럽고 먹기 쉬우며 위, 신장, 혈관 그리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먹고 올바르게 결합할 때만 양배추는 그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여러분이 흔한 실수, 신체가 보내는 신호, 그리고 특히 양배추를 잘못 결합했을 때 가장 위험한 세 그룹에 대해 더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제가 공유한 양배추, 신장, 혈관, 그리고 일상 식사에서의 흔한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의 형제 자매 또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는 이웃이 그 원인을 전혀 모른 채 조용히 변비, 고혈압 또는 만성 피로로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공유 한 번이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혈관 막힘이나 진행성 심부전의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내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매우 간단하지만 큰 변화의 힘을 가진 한 가지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안에 자신을 위한 약속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양배추를 올바르게 먹겠습니다. 또는 저녁 식사 때 소금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혹은 생으로 먹는 대신 진 양배추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더 건강한 몸을 선택한다. 라는 다짐말입니다. 그리고 위장, 신장, 혈관을 보호하기 위한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너무 전문적이지 않지만 극히 실용적인 지침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벨을 켜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저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주도적으로 살기로 선택한다. 나는 너무 늦기 전에 건강을 돌보기로 선택한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더 안심하며 병상에 눕지 않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상쾌한 아침, 맛있는 식사,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순간들을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내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위장을 보호하고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혈관을 통하게 하고 더 천천히, 더 건강하게, 더 즐겁게 매일을 사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상기시켜 드리듯이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것은 커뮤니티 및 교육적 성격의 정보입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혈압약, 항응고제, 갑상선약 또는 기타 특정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을 변경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